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캐시우드가 승리할까? 아니면 가치주, 대형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워렌 버핏이 승리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상 논쟁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캐시우드가 연초까지는 승리를 했죠.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캐시우드가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워렌 버핏 수익률은 이제 높아졌고 금년에 들어와가 그 정도가 이제 심화되는데, 그러면 장기간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럼 누가 이길 것이냐 라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근거는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만은 확실히 워렌 버핏이 승리할 거다. 지난해 캐시 우드가 승리한 것은 지난해 연초까지입니다. 그것도 누적 수익률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캐시 우드 쪽에서 150% 가까이 수익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견뎌냈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평균 25%인데 펀드 중에는 뭐 30%, 40% 깨진 거 있고, 올 1월에는 제일 많이 깨진 펀드는 70%까지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그 추구하고 있죠. 최근 1개월 동안에도 덜 떨어진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내년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이 낮다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유 환율 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장기적으로 워런 버핏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끼와 거북이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그때 배운 그 얘기하고 비슷한데, 거북이는 천천히 가지만은 결국은 그 마지막 도착 시점은 빠르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들은 반짝하고 성장하면 좋을 수 있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또 못 빠져나오거든요. 재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본을 더 넣어가지고 나중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제시하는 근거는 한 너댓 가지인데, 이런 중소형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그 경영 환경이 이제 바뀐단 말이죠. 원래처럼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또 뭐 다른 또 신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태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기업들은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처럼 그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그 도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 하기 전에 경영난에 빠지거나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허청의 그 특허를 보면 근본이 되는 원천 특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기간이 20년간 보장되는 그런 특허는 삼성전자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실용 신한 특허거든요. 그런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앞에 것이 도태돼 버리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장으로 노키아가 이제 전통적인 휴대폰, 그죠? 전화만 되는 그 생산을 하다가 노키아가 결국 부도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기술에 의해 가지고 도태되는 경우죠.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성장도 하기 전에
노키아는 뭐 성장이라도 한 다음에 그 도태되었지만은 중소기업은 성장도 하기 전에 도태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소형 성장주의 문제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크라고 아크에 그 대항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크를 공격하는 헤지펀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제 헤지펀드가 생기면 이제 뭐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돈이 빠져나가면 가지고 있는 펀드 그 손해가 난 주식을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적은 그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아크를 거기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과 그 다음에 환매가 들어오면 그러면 아크 입장에서는 팔아가지고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크도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크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주가 결정 원리인데,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시간의 문제일 뿐 낙오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기간이 5년 이상의 기간이 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동안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변하거나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관련 기업이 부도날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그럼 관련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아크에 편입된 기업도 또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위기에 직면하죠. 시장금리가 급등해버리고 자금조달금리가 급등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가지고 뭐 보면 신라젠 상장 폐지가 대표적인 예지요. 이것도 성장주로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장 폐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이 많다. 중소형 성장주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원래 뭐 메타버스 관련 컨텐츠, 그 다음에 NFT 관련 ETF 상품들, 그 대부분 50 내지 70%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헤지펀드가 또 돈도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해당 펀드가 스스로 그 기존 남아있는 펀드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대 요청하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받으니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환경만 조금 악화돼 버리면 펀드 자금이 이탈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 펀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펀드 환매 중단을 해버리면 더 위험해지죠. 그럼 그 펀드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환매 중단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펀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아카와 같은 중소형 성장류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거는 그럼 캐시우드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 무늬만 성장주 내지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를 추천하는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 수준은 아니냐. 작년에는 운이 좋아서 이긴 거죠.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늘 좋다 했는데 어느 날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금리 조금 올라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크가 운영하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펀드죠. 그 상품명이니까 거기가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이 아주 낮다.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작년에는 비쌌는데 이제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 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냐라고 또 역발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 환경은 그렇게 역발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중소형 성장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또 중소형주 중에서 한 10%만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거래하는 기업이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그 편입된 종목도 같이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은 펀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